987번.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일 때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일단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그러면 홀수일 경우엔 연속할 때 그 다음 수가 2씩 커지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표현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때 x는 홀수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지.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자. 연속한 세 홀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준 값이 57이니까 3x는 51이 되겠고 x는 17이 되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거 골랐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991번 문제. 자, 이렇게 자릿수를 준 문제는 우리가 십진법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텐데, 자, 우리가 2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면 얘는 실제로는 10개짜리 묶음이 2개 있고 1개짜리 묶음이 7개 있어서 27인 거거든. 그러면 문자로 두 자리 숫자를 A, B라 표현한다면 얘는 그냥 A 곱하기 B처럼 보이거든. 이제 넣으면. 그래서 10개짜리 묶음이 A개 있고 1개짜리 묶음이 B개 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줘야지 문제에 오류가 안 생겨. 자, 일단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단수가 있대.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 4, 1의 자리 모르니까 x라고 나오자. 자, 근데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겠대. 이렇게. 그러면 요게 바꾼 수고 요게 처음 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바꾼 수는 바로 1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4한 것은 처음 수보다 10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x 한 것보다 18만큼 작다. 여기서 18을 빼야 같아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되겠다. 1001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사다리꼴과 원을 4등분한 한 조각을 겹쳐놓은 것이다. 이때 색칠한 두 부분 A, B 넓이가 같을 때 x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 흰색 부분 넓이를 C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현재 A랑 B는 넓이가 같은 상황인데, 자, 요 사다리꼴을 보면 이 사다리꼴 넓이는 A 더하기 C지. 자, 그리고 요 원 넓이를 보면 원 넓이는 B 더하기 C지. 자, 근데 아까 A랑 B랑 같다 했단 말이야. 그럼 양쪽에 CC 더하면 요 식이 나오겠지. 즉,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도 같게 되는 거지. 그 얘기는 결국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넓이랑 이렇게 생긴 반원 넓이가 4분원 넓이가 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요 길이가 20-x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게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고 4분원 넓이는 우리가 원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지. 20 곱하기 20 곱하기 원주율. 근데 4분원이니까 전체 4분의 1이 되겠지? 여기 서로 같다는 거지. 이제 이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다. 1009번 문제. 자, 이렇게 나이와 관련된 문제는 표를 그려서 푸는 게 좋고, 이 문제는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자, 이제 표를 빈칸을 채우면서 어떻게 표를 그리는지 연습해보자. 1번, 위의 표를 완성하여라. 자, 지훈이 현재 나이를 X라고 했어. 근데 올해 지훈이의 아버지 나이는 지훈이 나이의 9배래. 그러면 올해 아버지 나이는 9X가 되겠지.
자, 이때 12년 후는, 자, 나이는 똑같이 늘어나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12살 늘어났으면 지훈이도 12살 늘어나겠지. 바로 요것이 12년 후에 나이가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12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지훈이 나이의 3배가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것이 같다. 그래서 이 방정식 풀어주면 x값이 나오겠다. 1018번. 자, 50%의 이익을 부렸다. 그리고 뭐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정가, 원가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 개념부터 우리 정리를 해보면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래다 좀 써볼게.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처음 양이 A일 때 이것을 P% 증가시키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고. 자, 그러면 A에다가 A의 100분의 P만큼을 더해주면 이것이 P% 증가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A를 한 번만 써보면 우리는 1 플러스 100분의 P라고 적어주면 똑같은 식이 되겠지. 전개해봐. 바로 A 더하기 100분의 PA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100분의 P를 곱하면 된다는 거. 만약 P%만 감소시킨다고 했으면 이걸 빼야겠고 그럼 여기에 빼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량이 A일 때 P% 증가 감소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고 두 번째 이익에서 중요한 걸 보자. 자, 먼저 원가라는 건 공장에서 가져온 가격이야. 자, 우리가 공장에서 1,000원의 물건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너네가 슈퍼 주인이라 그러면 1,000원에 갖고 온 물건을 그대로 안 팔고 1,500원에 팔겠다고 정한단 말이야. 그렇게 정한 가격을 정가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가대로 팔기만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500원을 이익을 얻겠지. 근데 정가는 중요하지 않은 게 실제로 판매 금액이 중요하거든. 안 팔리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이익은 생기지 않아. 자, 근데 주인이 장사가 안 돼서 1,200원에 팔았어. 그러면 그게 바로 판매 금액인 거지. 그러면 이익은 200원이 이익이지. 즉, 이 이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던 정가는 거쳐가는 숫자일 뿐 중요하지 않지. 바로 판매 금액과 원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익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처음량이 A인데 P% 증가시킨다고 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P를 곱하면 되겠고 P% 감소시킨다고 하면 A에다가 1 빼기 100분의 P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외우자고.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원가 4,000원인 상품에 50% 이익을 줬대.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50을 곱해줘야겠지. 그렇게 해서 정가를 정했는데 이게 안 팔려서 X%를 할인해서 판매했대.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지. 바로 판매 금액인 거야. 즉 여기에다가 1 빼기 100분의 X를 곱한 것이 바로 판매 금액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 다시 원가를 빼야 이익이 생기겠지. 근데 이 이익은 원가의 20%래.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판매 금액,
요게 원가, 요것이 이익. 즉,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야. 1019번. 자,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수 비교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표를 그리면 문제가 편해. 그래서 표를 그려볼 텐데, 어떻게 표를 그릴지 한번 연습해 보면, 자, 작년, 올해,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체크해 보자고. 자, 일단, 남학생도 모르고 여학생도 모르지. 그러면 미시 넣을 텐데, 여기서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올해보단 작년 여학생 X 넣는 게 좀 더 편해. 이건 문제를 풀면 알 수가 있어. 자, 올해 작년 여학생 수를 X라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작년 전체 학생이 820명이었대. 그럼 작년 남학생 수는 820-X가 되겠지? 자, 근데 올해는 남학생은 작년보다 8% 증가했대. 그럼 앞에서 배웠지? 8% 증가했으면 여기다가 1 플러스 100분의 8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학생은 작년보다 10%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빼기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작년보단 10명이 감소했대. 그러면 810명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식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이거를 100분의 108로 계산하고 얘를 100분의 90이라고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좋은 편한 방법이 있거든. 자, 어떻게 하냐? 이 식을 요 통째로 이렇게 전개해봐. 분배 법칙. 그래서 820-x 곱하기 1 더하기 820-x 곱하기 100분의 8. 자, 여기서부터는 계산 방식이니까 번외야. 여기서 너네 편한 대로 하면 돼. 근데 이 방식 한번 들어봐봐. 얘도 전개해, 이렇게. 그럼 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10x가 810이 되겠지? 그러면 요 x랑 요 x가 지워지겠지. 그래서 820-x 곱하기 100분의 8 더하기 빼기 100분의 10x는 요거 82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계산이 가능할 거야. 1027번. 자, 의자 문제인데, 의자 문제는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강당에 긴 의자가 이렇게 있대. 문제는 그림 그려서 푸는 거. 자,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이라고 했어. 일단 의자가 여러 개 있다는 거지. 자, 만약에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 개수가 총 X기라고 했을 때 5X명이 자리에 앉을 것이고 12명은 남는데 그럼 거기에 더하기 12명이 바로 전체 학생 수가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고 2개는 빈다는 거지. 여기는 비어있대. 자, 그러면 의자를 하나 더 그려야겠다.
자, 여기까지는 6명이 앉은 거지. 그리고 5명이 앉고 2개가 빈 상황이지. 그러면 6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는 전체가 x개였는데 3개를 빼야 되니까 바로 x 빼기 3개. x 빼기 3개가 6명이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명이 앉아 있는 거지. 즉, 이 경우엔 전체 학생 수는 6에 x 빼기 3 더하기 5가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구한 요 5x 빼기 더하기 12와 6에 x 빼기 3 더하기 5가 서로 같은 거고, 요거 방정식 풀어주면 x 값이 구해지겠지. 1031번. 지원이가 책 한 권을 모두 읽는데 3일이 걸렸는데 첫째 날은 전체의 4분의 1, 둘째 날은 남분 3분의 2, 셋째 날은 역시 3쪽을 읽었대. 둘째 날 읽은 쪽수를 구하시라고 했어. 일단 전체 쪽수를 우리가 x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첫째 날은 4분의 1 x만큼 읽은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둘째 날은 남은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남은 부분을 우리가 4분의 3x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당연히 전체에서 4분의 1x를 뺐으니까 나오겠지. 그래서 둘째 날은 4분의 3x가 바로 남은 부분인데 그 중에 3분의 2를 읽었다는 거야. 이게 둘째 날이 되겠지. 그리고 셋째 날에는 63쪽을 읽었대. 그거 다 더한 값이 x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다. 1033번. 속도, 시간, 거리 문제는 그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고, 나머지 문제 풀면 설명할 거고, 두 번째,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공식이 있다는 거. 자, 이제 그림 그리면서 문제 푸는 게 이제 연습해야 되거든. 이거 지금부터 풀이 방법 잘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해. 자, 일단 그림 그려보자. 이렇게 집 있고 서점이 있는데 4km로 갔다가 책 구매하고 다시 같은 길로 3km로 돌아와서 총 3시간이 걸렸대. 자, 그러면 갔다 올 때를 표시해 놓고 거기다 뭘 표시하냐면 거리, 속력, 시간을 갈 때와 올 때 둘 다 체크를 할 거야. 자, 속력은 갈 때는 4고 올 때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지수를 넣는 건데 거리를 미지수 넣든 시간을 미지수 넣든 상관은 없어. 자, 일단 일반적으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거리를 미지수 많이 넣거든. 그래서 일단 거리를 미지수 넣어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낸 다음에 시간을 미지수 넣고 또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갈 때 거리 x라 놓으면 올 때 거리 x 되겠지? 왜냐면 같은 길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속도, 거리, 시간 문제는 미지수와 주어 조건을 이용하면 꼭 이렇게 두 개가 체크가 되게 돼 있어. 자, 두 개 체크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비어있지. 그때는 미지수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여기서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속력분의 거리였지. 그래서 속력이 4고 거리가 x니까 여기다가 4분의 x라고 적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3분의 x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알겠어? 자, 이제 이 빨간색 체크된 거 가지고 마무리도 하게 돼 있거든. 자, 보자. 결국엔 갔다가 오고 30분 시간이 걸려서 총 3시간이 걸렸다는 거지.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 플러스 책사하는 시간. 자, 여기서 분이란 말이야. 분은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C가 되겠고, 다시 올 때 걸린 시간. 요거 다 더한 값이 3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12 곱해보면 3x 더하기 6 더하기 4x가 36이다. 7x가 30이다. x는 7분의 30이다. 이렇게. 자, x를 구했으면 정답 끝. 자, 이번에는 답은 냈지만, 자, 아까 상황에서 속력은 알고 있는데, 시간을 미수한다고 해보자. 자, 시간을 미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갈 때 걸린 시간을 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올 때 걸린 시간은 총 3시간에서 갈 때 걸린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책 고른 시간 빼줘야겠지. 그래서 2분의 5 빼기 x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자,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4 곱하기 x가 되겠고, 여기는 3 곱하기 2분의 5 빼기 x가 되겠고. 자,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 얘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면 갈 때 걸린 거리와 올 때 걸린 거리 똑같잖아.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겠고, 양변 2 곱해보면 8x는 15 빼기 6x고 14x는 15가 돼서 x가 14분의 15가 되겠지. 정답은 근데 여기서 답이니까 답은 4 곱하기 14분의 15. 그래서 약분하니까 7분의 30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 파란색을 푼 게 훨씬 쉬웠지. 그래서 너네가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어. 언제 거리를 미루서 놓지? 언제 시간을 미루서 놓지? 낯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답이 똑같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면 돼. 1039번. 자, 역시 그림 그려보자. 집이 있고 약속 장소가 있는데 4km로 걸으면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고 자전거로 가면 5분 일찍 도착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일단 걸어갈 때 거리 속력 시간 표시해줘야겠고, 자전거 타고 갈 때 또 거리 속력 시간을 표시해주자. 자, 걸어갈 때는 속력은 4고 자전거 탈 때는 속력이 10이고 그냥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 미수 놓는 거지. 자, 이 문제는 거리를 미수 놓는 게 편해. 그래서 x가 나오자. 그러면 두 개를 표시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공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지. 그래서 4분의 x고 얘는 12분의 x가 되겠지. 자, 근데 지금 보면 예상 도착 시간 한번 살펴보자. 이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우리 상상해 보자고. 이 문제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그 약속 시간이라는 거 있는 거지. 자, 약속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있어. 근데 걸어가면 약속 시간보다 플러스 10분 뒤에 도착하게 돼 있고, 자전거를 타면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결국엔 이 둘을 보면 시간 차이는 총 15분 차이가 생기겠지.
그리고 이걸 표시해 볼 때 4분의 x와 12분의 x가 15분 차이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 둘 중에 어떻게 큰지 작은지를 좀 아는 게 좀 좋아. 자, 걸어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럼 15분 차이를 우리가 쓸 때 큰 거에서 빼주던가 작은 거에다가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15분을 더한다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상황에서 15분을 뺀다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겠지. 뭐 1번을 식 세우든 2번 식 세우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텐데 요거 은근 헷갈리거든. 어디다가 더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크다 작다 같은 대소 비교를 통해 차이를 계산하는 거 좀 중요해. 은근 많이 틀려. 차이를 등호로 만드는 것 같게끔 그거 어디다가 더해야 되는지 같으려면 어디다가 더하던가 어디다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항상 크기 작은 거에다 더해서 갖다 만들던가 아니면 큰 거에서 빼서 갖다 만들던가 이게 좀 중요하겠다. 1040번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왔다. 동생은 매분 80m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20m 속력으로 동생을 따라갈 때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어. 자, 이 집에서 형에게 출발을 했단 말이야, 동생이. 근데 형이 빨리 뛰어서 따라잡았다는 거지. 문제 상황은 이렇고, 이제 거리 속력, 시간 표시해보자. 자, 동생은 속력이 80이었고, 형은 120이고, 그 다음 시간도 모르고 거리도 몰라.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시간을 한번 이번에 미주서 놔보자. 형이 출발한 지 몇 분에 만났으니까 형의 시간을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자, 동생은 형보다 10분 먼저 출발했단 말이야. 즉,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걸었어? 바로 동생이 좀 더 오래 이동했지? 그럼 동생은 x 빼기 10이 아니라 x 더하기 10으로 시간을 표시해줘야겠지.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항상 나머지 하나는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래서 80x 더하기 10과 120x로 표시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만났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마무리할 텐데 만났으니까 두 거리는 서로 같겠지.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x값이 구해지겠다. 1044번. 자, 이번엔 트랙인데, 트랙이라는 건 원형으로 생겼거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개념 정리해 볼게. 이런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뛸 때와 같은 방향으로 뛸 때의 차이가 있는데, 자, 만약 반대 방향으로 뛴다면, A가 이렇게 뛰고, B가 이렇게 뛰어서 둘이 이렇게 만났다고 치면, 결국에 두 사람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면 만나겠지. 자, 근데 만약 같은 방향을 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중에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있을 텐데 빠른 사람이 저 느린 사람을 따라잡으려면 그 사람보다 한 바퀴를 더 달려야 둘이 만날 거라고. 그래서 이 경우엔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면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반대 방향일 경우엔 합이 한 바퀴가 되겠고, 같은 방향일 경우엔 차가 한 바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같은 방향 갖고 있지. 그러면 둘이 달린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을 x분이라고 한다면 80으로 가는 사람은 80x만큼 달렸겠고 60으로 가는 사람은 60x만큼 달렸을 텐데 두 사람 이동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면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20x가 800이 되겠고 약분하니까 x는 40. 그래서 40분 뒤에 둘이 만나게 되는 거지. 1045번.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일 경우. 자, 반대 방향일 경우엔 두 사람의 이동 거리 합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A가 먼저 출발한 거야. 그리고 B가 나중에 이렇게 출발했대. 자, 그러면 A가 만약 일단 여기 B가 물어봤으니까 그럼 B가 X분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A는 10분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X 플러스 10분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똑같이 A 속력 90이란 말이야. 그럼 A의 이동거리는 90에 X 더하기 10이 되겠고 B의 이동거리는 60X가 되겠지. 네, 반대 방향일 경우엔 두 개의 합이 한 바퀴가 되면 되겠지. 여기보다 다 뭐라 돼 있어? 미터 돼 있으니까 3km도 3000m라고 적어줘야겠지. 1050번 문제. 자, 철교 통과, 터널 통과 같은 문제인데, 철교 통과랑 터널 통과는 이론이 똑같아. 자, 터널 통과를 설명해 볼게. 터널이 이렇게 있어. 자, 이 터널을 통과하려면 기차는 얼마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볼 텐데, 자, 기차를 그릴 텐데, 기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러 개의 칸이 뒤에 땅땅땅 있겠지. 근데 이 칸을 다 그리면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어려움 발생하거든. 그래서 기차 꼭 여러 칸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한 칸짜리 기차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이해할 때는 한 칸짜리 기차가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우리는 한 칸짜리 기차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터널 길이를 내가 A라 그러고 기차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자, 기차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이동 거리가 얼만큼이냐? 바로 앞부분을 보면 돼. 이렇게 이동한 거지. 즉 이만큼 움직였을 때가 바로 A만큼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근데 현재 기차가 터널 통과했어 안 했어? 아직은 안 한 거지. 자, 어떻게 터널 통과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돼야지 터널 통과가 되겠지. 그래서 터널에 들어간 시점부터 통과할 때까지 총 이동 거리는 요 기차의 길이만큼을 다시 또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선 얼마큼 이동해야 되냐면 터널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만큼 이동해야겠다는 거야. 이건 철교 통과할 때 마찬가지니까 터널하고 철교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엔 두 번째 터널 통과할 때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기차가 안 보일 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순간부터 안 보이겠지. 게다가 어디까지 와야지 안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요 다음부터 기차가 보이기 시작하겠지. 그때 기차가 얼마큼 이동했냐는 거야. 자, 그럼 기차 이동은 앞쪽을 뭐라고 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건데
자, 요 길이가 터널 길이 A고 요 길이 기차 길이 B니까 이 녹색 길이는 바로 A 빼기 B가 되겠지. 그래서 터널 안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뺀 만큼 이동해야겠다는 거지. 자, 이론 설명했으니까 문제 풀어보자. 자, 여기서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팁은 바로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 거의 시간으로 식을 세우던가 이제 아니면 거리로 식을 세웠었는데 요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속력으로 식을 세웠을 때 편한 문제야. 자,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면 철교를 통과할 때 40초 걸을 때 그러면 시간은 40인데 그때 이동 거리는 철교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 기차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 이만큼은 달리는 거지. 이게 바로 현재 주어진 열차의 속력이 되겠지. 근데 얘가 터널 통과할 때는 총 80초 동안 안 보였는데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1290에다가 해서 기차 길이를 뺀 만큼을 이동했겠지. 요게 바로 이 터널 속의 속력일 텐데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속력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제 식 하나, 문자 하나 요거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다.